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자, 최태원, 초과 이익 배분. 그게 뭐야? 내가 이재명 정부에 토달 이유는 없지만 초과 이익 배분하는 그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재매형이 보고 조카 몰라 알바노. 자, 아마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이제 일종의 그 하이닉스 채권이죠, 그죠? 하이닉스에서 나스닥에 올려놓은 거기에 대한 수익도 배분해야 되나? 이재명 부동산 토론은 제가 대본 유출시켰습니다. 뭐 뻔한 소리 나올 건데 뭐 그 뻔한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형님들. 이재명의 갑자기 이제 방송 내가 방향이 바뀌는데 이재명의 부동산 이거 왜 보죠? 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부동산 이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 뭐 하고 노는가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에 대한 부동산 이 토론을 내가 어저께 방송에서 뭐라 했죠? 이거 정치 선동하는 거잖아.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네들 못 사는 너네들에게 내가 돈을 좀 주겠다. 이득을 주겠다. 이거 선동하는 거잖아. 그리고 형님들 이 방송을 보는 형님들은 이재명이가 무슨 말한 거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반박하고 거기에서 이재명이 수모당하는 걸 바라면서 보는 거잖아. 그런 기대감에 보는 거 아니야? 본인 감정 정말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 왜? 지금 이재명의 부동산 토론은 정말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한 게 맞는데 니들이 몰라서 그래. 변명하는 자리잖아. 그리고 거기에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몇 마디 그들고 방향은 맞다. 그래서 뭐? 그래, 이제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밑밥 가는 거잖아, 이거. 이런 선동 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내가 알아요. 이재명이 말실수해서 거기 나와 있는 토론자들에게 까이는 게 보고 싶은 거지. 이재명이 바보 되는 게 보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이 어떻게 쓰든지 말실수하고 이재명이 잘못해서 다음날 뉴스에 뭐라고 방영되고 이재명이 멍청한 소리를 유튜브들이 라이브로 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까이는 게 보고 싶은 거지. 이게 알맹이가 없는 토론이라니까? 애초에 이런 토론이 그냥 기획에서 만든 거잖아. 신청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어디 가면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갔는데도 없어. 어디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했는데도 없어. 신청하는 곳이 없어. 그런데 쟤들은 어떻게 나갔대? 내가 저기 토론회 한번 나가보려고 신청을 하려고 여러 군데 신청을 해봤는데 신청을 하려고 찾아가 봤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어. 신청은 받는데. 근데 갔는데 신청하는 그게 없어. 이게 팝업이 떠야 되는데.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은 다 나와 있잖아요. 뭔 새로운 로드맵이 있어요. 이재명은 지가 해놓은 로드맵대로 가고 세금 건드리겠다 했고 공급은 없고 임대아파트 많이 짓는다. 이미 다 한 거잖아. 왜 임대아파트를 지어? 거지 새끼들 여기다 모두 가다 놔야지. 거지 새끼들 가다 놓고 5호 담당자 하잖아. 그리고 뭐?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부자 악마화 시키고 뻔한 거지 뭐. 이거 다 이재명이 다 했던 이야기고 다 한 거지. 평소에 관심을 좀 가지지. 평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변명으로. 내가 한 부동산 정책이 맞다. 좀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쯤에 효과가 나올 거다. 아니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심 없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이재명이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이재명의 정책은 나와 있어요. 전세 없애고 대출 없애고 임대 많이 지어서 나와 있는 거잖아 이거. 그리고 보유세 올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세금 건드린다. 지금 오늘이 뭐 정책 이야기하는 자리입니까? 결국 뭐야? 야, 돈 없는 애들 내가 강남에 고급 임대 지어줄게. 결론은 이거야. 이런 논리라고. 강남에 진짜 고급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너네들 강남에 임대 아파트 지어줄게. 이런 논리란 말이야.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보유세 때려서 내가 걔네들 집 가지고 못 버티게 만들어줄게. 결국 이 새끼들도 전부 임대 아파트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화이팅. 떨어지는 지지율 털어맞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미 로드맵이 나와 있는 거고 이미 이야기 다 한 거를 토론해서 지 말을 합리화시키려는 쇼지라는 거지. 무슨 정책이 나와 여기에.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무슨 이재명이 토론을 한다고 그게 정책에 반영된다는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국토부에서 다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은 그 국토부에서 나온 정책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국토부에서 나온 이재명이 지시해서 정책적으로 만드는 국토부에 대한 부동산 향후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고 그거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뭔 정책을 해? 말 같자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정책이냐? 지가 그동안 해놓은 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너네들이 내 깊은 뜻을 모른다. 나는 이미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 강남에서 다 쫓아내겠다. 강남에 고급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이 논리라고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이재명이가 취임하기 전부터 했던 이야기야. 취임 전부터. 한마디로 이건 홍보방송이지, 홍보방송. 지지율 빠지니까 하는 이런 쓰레기 방송을, 이런 고품격 정치, 시사, 예능,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 방송에 껍떨어지니까 이 토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 토론 이야기를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기업들을 조지고 있는데, 기업들을 조지는 어떻게 돼요? GDP가 떨어지겠죠. GDP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형님들 지금 원하는 곳에 집 살 능력은 됩니까? 지금 뭐 모아놓은 돈 한 3억에서 5억 정도 현찰 가지고 계세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돈도 10전도 없으면서 돈 1억 2억 들고 있으면서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있으면은 뭐 집값이 한 1억 2억으로 떨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이 왜 궁금한데요? 제가 형님들에게 예전에 이런 말 한 적 있죠. 존나 긁히는 소리 내가 한번 할게요. 자, 주식 없는 새끼들이 코스피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코인 없는 것들이 코인 가격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부동산 없는 것들이 집값 내린다고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식 살 능력이 안 되는 것들이, 투자할 돈도 없는 것들이 코스피 올라간다 좋아하고, 코인 겁나서 사지도 못할 것들이 코인값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야 그때 살걸. 부동산 살 능력 안 되는 것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좋아합니다. 집값 떨어지면 형님들 집 살 능력은 돼요? 누가 대출해준대? 아니 벤츠 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벤츠 가격이 내려갔다고 좋아하고 있어. 내가 금방 더 이야기했잖아. 주제 파악하라고. 아니 씨발 저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 집값 내리면은, 그러면은 집값 내리면 살 거야? 대출은 해준대? 잔금 칠 능력은 있고, 내가 전세, 예를 들어서 전세 5억짜리 전세에 있다. 그리고 이 5억이 전부 내 자산이다. 전세 자금 대출 없이 순자산 5억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만 해. 그런데 이 정도 있으면은 이미 저런 토론 방송 안 봐도 부동산 시세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다는 거는 감을 잡고 있다고. 근데 씨발 전세 5억에 4억이 전세 자금 대출이야. 지 돈 1억밖에 없는 것들이 아파트 산다고 지랄하고 있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 아니 집을 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면 뭐 살 거야 그래. 부동산 임대업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은 집이 여러 채가 있어. 관심 없어 이재명 하는 말에. 지금 김 부장 보고 있어 넷플릭스 밖에서. 아니 씨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관심 없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자, 이 형사과장이 장윤기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공범 중에 핵심 공범이면서 내부 고발 증인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제가 형님들 보고 뭐랬죠? 윗선. 이 윗선이 경찰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랬죠, 제가. 보다 더 윗선이 있다. 정치인.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자,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있었다? 그럼 국가수사본부에 누가 지침을 하죠? 한 경찰서의 서장을 움직이려면 국가수사본부의 일개 수사과장이 혹은 국수본에 있는 수사관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가 윗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경찰서장을 움직이려면 수사본부장 정도는 돼야겠죠. 그럼 그 수사본부장이 어떻게 알고 그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더 윗선이 있다는 거야. 형사과장이 지금 입을 열었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얘를 영장을 기각시켜서 얘를 제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신변보호 요청해야 될걸? 이제 이게 사건이 커졌어. 이제 국수본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이야. 제가 형님들에게 윗선이 어디까지 가야 그 윗선이 된다는 거를 이미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건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전라도에서 일어난 일이고, 결국 전라도 정치인이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그 윗선이 누구냐는 거야. 민주당인가? 아니면 청와대인가? 이거 지금 정치인 누구는 지금 이거 수습하려고 존나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수습될까? 제가 볼 때는 턱 밑까지 쫓아갈 겁니다. 자, 형사과장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했는데, 이게 웃긴 게 사건 초기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사건을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건 발생 이튿날인 5월 6일부터 닷새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정식 보고서로 건의했는데 국수본에서 수사 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상적으로 병합해서 이거는 성범죄에 의한 살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사 지휘를 국수본에 보고를 했는데, 국수본이 그 분리해서 해라, 병합을 못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은 광산경찰서에서
직접 처음부터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수사 초기에 국수본이 수사 지휘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자, 국수본은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산경찰서에서 보고도 되지 않은 사건을 국수본에서 어떻게 알고 초기 수사 지휘를 했을까? 그 전에 윗선에 줄이 닿았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사건이 올라오면은 알아서 정리해. 어떻게 쓰든지 형량을 낮춰라. 국수본에 병합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안 돼. 따로따로 해. 그렇게 해서 살인 사건만 다루게 돼. 이거 아니고는 국수본에서 알 방법이 없잖아. 처음부터 개입한 거지, 이거는. 이 형사과장이 스모킹건이에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왜냐면은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거야. 형님들 이거 제가 한 예측이 맞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윗선은 정치인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배재고 학생 민주 시민교육 2시간 대부분 잠만 잤다. 야, 역시 살아있네. 우리 배재고 바로 이거지. 대부분 잠잤대. 야, 요즘 애들 강제로 뭐 시키면은 주입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반항심만 커지지. 이게 먹히겠냐? 애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민주 시민교육이야. 5.18에 대한 진실을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주입한다고 세뇌한다고 되냐? 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요. 세계은행이 2031년까지 중국 대출 단계적 축소 예정이라는 소식통이 전했다. 안드레아 샬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IMF다. 세계은행이 대출을 단계적으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거는 중국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면 떼인다는 거죠. 야, 얘들 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대출 안 해주는 거야. IMF예요, 한마디로. 자, 대출을 축소한다는 거는 그냥 신용이 박살났다는 거잖아. 신용이 박살났고 미래 예측에 대한 불안이야, 불안. 그러니까 신용이 박살나는 거지. 그렇지. 이거 지금 중국이 형님들 중국이 왜 위험하냐면은 제가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중국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유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자유시장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는 뭐죠? 공산당이 주인인 체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공산당들이 지분 100%의 회사를 만듭니다. 그 회사가 뭐다? A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인 것 같이 해서 개인이 기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개인 기업에 투자를 중국 공산당이 만드는 회사를 A부터 예를 들어서 D까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개인이 만든 기업에 A, B, C, D가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얼마를 하느냐? 거의 뭐 한 8, 90%를 해요. 그러면은 이 개인은 2에서 3%밖에 투자를 못 하겠죠. 왜? 나머지 외인들이 투자를 하니까. 이 중국의 지분 구조가 이래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닌타이찬이라는 회사가 있다 치자. 이게 중국 공산당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지분을 가진 회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 회사들이 알리나 테무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다 뺏어와요.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BYD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정부 지원금이 많아요. 전기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당 정부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를 존나 만듭니다. 존나 만들어서 사막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버리고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자, 차 한 대 생산 가격이 대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차를 이야기해서 200만 원에 팔아야지 수익이 남는 구조죠.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한 대당 200만 원을 팔아야 수익이 남는데 원가 신청을 150만 원에 하는. 그러면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50만 원이 남죠. 이 50만 원을 축적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어요. 차를 안 팔았는데도 돈을 벌어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중국이 망한 이유. 첫째, 부동산. 둘째, 전기차.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조금이죠. 우리나라 같이 보조금 뭐 1,000만 원 이리 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차값의 120%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왜 전기차에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싼 값에 수출을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평균 5천만 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중국은 싼 값에 가져와서 3천만 원에 팔아버리면은 전기차 생태계가 무너져요. 중국이 싸게 파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싼 노동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얘네들은 해외에 나가서 그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를 박살내는 거야. 왜? 현대는 절대 3천만 원에 팔 수가 없거든. 아이오닉5 같은 경우 어떻게 그걸 3천만 원에 팔어? 그 금액에 절대 팔 수 없어요. 왜? 인건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야. 자, 형님들 이렇게 생각해 봐봐.
그러면은 중국이 그렇게 싸게 팔면은 현대가 전기차 가격을 내리겠지. 착각하지 마. 안 내려가. 결국은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옵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인도산 타이어 써야 되고, 내장재도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인도에서 싼 인건비로 싼 저렴한 플라스틱 원자재를 이용해서 찍어내야 돼. 차가 싸지는 게 아니야. 뭔가 빠지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한국 시장에 풀리는 거는 어떻게 돼요? 싸면 산다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고, 형님들 스스로 그나마 한국차 퀄리티가 좋고 마감이 좋다는 한국 자동차가 이제는 중국 차를 이기기 위해서 중국 차가 만들어 놓은 이 생태계 파괴에 현대가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 저급한 품질로 저급한 제품을 만들어서 형님들에게 팔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중국의 목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전기차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게 얘네들은 목표야. 그렇게 생태계 시장을 망가뜨리고 나서 지네들이 나중에는 제값 받겠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죠. 자, 소련. 미국이 소련을 어떻게 찢었습니까? 미국이 소련에다가 밀가루를 그냥 공짜로 줬어요. 미국이 소련한테 밀가루를 공짜로 줬어요. 그때 당시 소련은 엄청난 밀농사, 밀 생산 최강국이었어요. 세계 최대 밀 생산 지역이었다. 그래서 소련에다가 밀가루를 그냥 상선으로 밀가루만 싣고 와가지고 그냥 소련에다가 밀가루를 풀어버려서 공짜로. 밀가루를 푸니까 어떻게 돼? 아니 자기네들이 밀농사 지어서 사 먹는 것보다 밀가루를 미국이 주는 밀가루를 사 쓰는 게 10분의 1도 가격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사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산 수입 밀가루가 좋으니까. 그 밀가루를 계속 사 쓰니까 어떻게 됐어? 밀농사가 망하지. 왜? 미국에서 주는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는 1,000원이야. 그런데 지들이 밀을 생산해서 밀가루를 가공해서 밀가루를 시장에 갖다 파니까 1,000원에 팔아야 돼. 아니 10,000원에 팔아야 돼. 10배 차이가 나는 거야. 미국 밀가루 한 포대면은 질도 좋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똑같은 밀가루가 한 포대에 1,000원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10,000원짜리 밀가루를 사 먹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미국산 수입 밀가루를 사 먹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점점 소련의 밀농사는 매해 급속하게 50%씩 30%씩 줄어드는 거야, 생산량이. 그러다가 러시아는 밀을 생산할 능력이 제로를 수렴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밀가루 가격을 정상화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다 찢어진 거야. 오늘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선관위 지금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 지금 조작 혐의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 기자회견도내 한번 들어볼게. 자, 어쨌든 형님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죠. 미국이 무슨 제동을 걸었냐? 중국산 전기차가 카메라를 달고 들어온다. 즉 정보 수집에 이용당할 수 있다.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할 때 개인과 기업은 어떠한 지시도 협조해야 된다는. 그럼 그동안 중국 전기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서 내놔 하면 내놔야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돌아다닌다? 그거는 카메라가 없는 모델입니다. 즉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카메라 모듈을 장착한 채 미국에 수입되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있는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도 중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그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있는 자동차는 수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난 회사가 하나 있죠. 뒷창문 없는 전기차. 그 이름 뭐지? 볼보에서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는 전기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기차 이름이. 폴스타. 폴스타 미국에서 판매 중지됩니다. 폴스타가 지금 볼보에서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폴스타는 중국 차입니다. 볼보 아니에요. 그리고 폴스타의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있어. 그래서 폴스타는 만약에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카메라 장비와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테슬라 같이 그 기능이 전부 삭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 전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능도 못하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중국은 이렇게 고립됩니다. 지금 EU에서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제재가 지금 논의 중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EU뿐만이 아니고 북미, 남미도 그렇고 중국의 이런 시장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를 좀 해야 된다. 형님들 진짜 너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중국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거 심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농부산천 한국 영업 매니저와 주임을 채용한다라고 채용 공고가 떴어요. 이 농부산천이 뭐냐? 바로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중국산 생수인데요. 발암물질이 검출됐답니다. 아마 이 중국산 생수도 엄청 싸게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 쌈마이 찾는 형님들 중국산 농부산천물 사드시고 자기 생명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생수 한 병 그 돈 몇 푼 한다고 그 생수 한 병에 싼 거 찾을 정도의 능력이면 빨리 뒤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싼 물 찾으시는 우리 좌빨 형님들 집에 가득 재놓고 눈만 뜨면 이걸로 처마시고 눈만 뜨면 이걸로 커피 끓이 먹고 눈만 뜨면 이걸로 라면 끓여 처먹다가 제발 빨리 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님들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녁에는 부정선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 꼭 제가 챙겨 듣고 저녁 방송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저녁 방송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끝.